기어를 다 썼는데도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최대한 페달링을 하되 힘이 들어서 도저히 페달링을 못하겠다 싶으면 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 프렌닝스입니다. 여러분은 어필 라이딩 할 때 어떻게 변속기를 사용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어필 라이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하고 있는 여행 스타일 그대로 짐을 잔뜩 싸가지고 백두대간 75개 고개를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올라갔는데 고개를 하나 둘 오르다 보니 나름대로 어필도 적응이 되더군요. 첫날 넘었던 지리산 성삼지와 정령치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작하던 날인데 거의 초죽음이 됐었습니다. 정령치 올라가다 고개 막판에 쉬면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쉽니다, 쉬어. 여긴 경사가 더 심하네요. 아이고.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 저 때는 심각했습니다. 처음 성삼지에 올라갈 때는 조금만 페달을 밟으면 심장 박동이 높아지고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앞뒤 기어 모두 제일 안쪽에 있는 저단 기어를 걸어놓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도 힘들었지만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헐떡거리니까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오버페이스가 되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높고 낮은 고개들을 계속 넘으면서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안정된 호흡으로 언덕을 오르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였습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이거나 속도를 줄이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짐 무게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2차 투어 때는 짐 무게를 5kg 정도 줄였습니다. 캠핑용 의자와 슬리퍼 등등을 빼니까 5kg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F는 ma에 해당하는 M,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르막을 오르다 숨이 차면 페달링 속도를 가능한 낮추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 방법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F는 ma에서 A, 즉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아주 저속이지만 페달을 돌리는 사이사이에 약간씩 쉬는 시간을 두는 겁니다. 한쪽 페달을 밟고 다시 반대편 페달이 올라와서 밟을 수 있게 되는 이 한시 방향에 왔을 때 순간 평소보다 조금 더 인터벌을 두었다가 밟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잠시 기다리면 심장 박동수가 점점 낮아지고 평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후에는 어떤 언덕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호흡이 가빠져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방법은 여행용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어를 최단으로 세팅해서 더 이상 변속할 기어가 없는 상태에서 페달링 회전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페달을 밟을 때는 힘차게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퀴를 돌려서 전진이 되니까요. 그 대신 한 번 밟고 그 다음 밟기 전에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인터벌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는 떨어지지만 쉼 호흡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힘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호흡이 안정되면 그 속도로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높은 오르막을 올라가는 페달링 요령입니다. 다음은 낙타 등 구간을 올라갈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안섬 라이딩을 했는데 작은 낙타 등 구간이 정말 많더군요. 그때 같이 가신 분이 기어 변속을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하셔서 답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꼭 낙타 등 형태가 아니더라도 모든 오르막의 초입 부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막이 보이면
내리막을 달려오던 중이든지 아니면 평지를 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가속해서 오르막에 진입합니다. 제 자전거는 앞트레일러가 3장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장이나 1장인 크랭크셋도 동일한 개념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속도를 증속시킬 때 앞뒤 기어를 가장 바깥쪽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평지라서 뒷기어를 가장 바깥쪽에 못 걸면 가능한 바깥쪽에 걸면 됩니다. 저같이 짐이 많은 경우에는 평지에서 뒤쪽 제일 바깥쪽 7단 이상은 기어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페달링이 무거워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르겠지만 세팅 가능한 가장 바깥쪽 고속 기어에 체인을 걸고 오르막에 진입합니다. 오르막에 진입해서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면 뒤쪽 기어를 변속해서 스프라켓의 중간 지점에 기어가 걸리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속도가 떨어져서 페달링이 무거워지면 앞트레일러를 가운데로 바꿉니다. 페달의 압력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오르막 페달링을 하고 다시 속도가 떨어지고 페달링이 무거워지면 이번에는 앞쪽 기어를 또 바꿉니다. 1단으로. 지금 1 곱하기 6이죠. 앞쪽 기어를 제일 앞쪽으로 바꿨는데도 오르막이 끝나지 않아서 페달링이 무거워지면 남아있는 뒤쪽 기어를 하나씩 둘씩 안쪽으로 변경해 줍니다. 오르막 도중에 하는 기어 변경 시에는 페달을 힘껏 밟으면서 변속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변속기 레바를 작동하는 순간에 페달에서 힘을 빼고 돌아가는 탄력으로 살살 돌려야 구동계에 무리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발 페달을 밟을 때 오른손을 당기고 왼발을 밟을 때 왼손을 당기면 훨씬 페달에 힘 전달이 잘 됩니다. 이건 평소에 평지에서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습니다.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대부분 낙타등이 짧을 경우에는 속도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에 도착하겠고, 오르막이 길고 가파라서 기어를 다 썼는데도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최대한 페달링을 하되 힘이 들어서 도저히 페달링을 못하겠다 싶으면 앞서 말한 것 같이 페달링과 페달링 사이에 잠시 인터벌을 주고 쉬면서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2가지 방법이 제가 여행용 자전거로 백두대간 종주와 크고 낮은 오르막을 오르면서 터득하고 사용했던 어필 라이딩 변속 방법입니다. 힘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걷거나 뛰는 것은 사뭇 비슷합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가면 1km 정도는 우습게 걸어갈 수 있지만 학교 다닐 때 체력 검정하듯이 1km를 달리면 뛰고 나서 하늘이 노래집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무리해서 힘 많이 받는 기어로 최대한 힘을 주어서 정상까지 가면 금방 퍼져서 그 다음 라이딩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회 나가는 선수도 아니고 즐기면서 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힘을 쓰지 말고 천천히 나눠서 사용하면 어떤 오르막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속도도 빨라집니다. 아무튼 저는 백두대간 종주를 마치고 나서 어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어필 주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어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전거 여행 TV 프렌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